한국? 그 작은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포탄 자국이 선명한 폐허의 도시,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총성과 폭발음, 벡텔, 플루어, 할리버튼,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강의 건설 제국들이 모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또다시 미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도시를 짓는다고? 무조건 망할 거야. 전 세계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자막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무함마드 알말리키,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 당시 바그다드 정부청사에서 저는 이라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라크를 만들 것입니다. 바그다드 동남쪽 10km에 100억 달러를 투입해 10만 가구의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회의장에 모인 세계 각국의 건설사 대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거대 건설사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죠. 벡텔의 중동 담당 부사장 존 윌리엄스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라크도 진짜 도시를 갖게 되는군요. 플로어의 마이클 데이비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당연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수십 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독점해온 기업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구석에 앉은 동양인들이었습니다. 하나건설이라는 한국 기업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건설사라니? 우리 위원회의 선임 고문 사미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부위원장님, 농담이시죠? 아시아 기업이 중동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의 역사는 서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각 기업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벡텔과 플로어의 제안서는 화려했습니다. 두바이와 쿠웨이트에서의 성공 사례, 최첨단 기술,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보십시오. 우리는 중동에서만 50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건설의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수사 대신 담담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나건설의 중동사업본부장 박재성 상무가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미르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사막이 있습니까? 여기는 섭씨 50도가 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박재성 상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라크의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바그다드의 모래 폭풍, 여름의 열기, 겨울의 추위,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꺼낸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라크의 기후 데이터가 빼곡했고 심지어 이라크 전통 건축의 특징까지 연구한 흔적이 보였죠. 프레젠테이션 날이 되었습니다. 벡텔과 플로어는 예상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D 영상으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청중을 매료시켰죠. 우리가 만들 비스마야는 중동의 맨해튼이 될 것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선언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건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재성 상무가 단상에 올랐을 때 서구 기업들의 시선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죠. 그런데 첫 화면이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황량한 사막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분당도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분당 신도시의 변천사가 펼쳐졌습니다. 황무지에서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이 생생했죠. 우리는 도시를 만드는 법을 압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비스마야는 이라크인에 의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7,500명의 이라크인을 고용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한국식 아파트를 사막에도 짓겠다는 건가요? 박재성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 건축가들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이라크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 디자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한국의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뭔가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서구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하나건설이 보여준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려 했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건설이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 윌리엄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건설은 그것을 보여줬죠. 발표 직후 국제 언론들은 발집 뒤집혔습니다. 이라크의 충격적 선택, 아시아의 도전, 중동 건설 시장의 지각 변동.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과 진정성을.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 답은 곧 사막 위에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이라크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모이는 바그다드 그린존에서의 반응은 가관이었죠. 한국? 정말 한국이란 말입니까? 덱텔의 존 윌리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위원장님, 실수하신 겁니다. 그들이 중동에서 뭘 해봤다고 100억 달러 프로젝트를 맡깁니까? 플로의 마이클 데이비스도 가세했습니다. 사막에서 신도시 건설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사막이 있습니까? 독일 호우티프의 한스 밀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게 미래를 맡기다니. 그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커졌죠. 정말 괜찮겠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현지 언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알자지라의 경제 전문가 아흐메드 칼릴이 날카롭게 비판했죠. 이라크가 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업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박입니다. 국회에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 압둘라 알사드르가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국민의 미래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건설팀이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죠. 저들이 정말 신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프로젝트 착공식 날,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서구 기업 임원들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석 달이면 포기할 겁니다. 존 윌리엄스가 동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이 누렇게 변하며 모래가 사방을 뒤덮었죠. 보십시오. 마이클 데이비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이라크입니다. 한국이 이런 환경을 아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침착하게 준비해온 방진 장비를 착용하고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박재성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라크의 모래 폭풍도 열기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연구했구나. 하지만 실현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재 수급이었죠. 중동의 건설, 자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멘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최대 공급업체가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죠. 자재 없이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건설이 현지에 시멘트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쳤군요. 한스 밀러가 혀를 찼습니다. 공장까지 지으면 수익이 남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고용 정책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이라크 젊은이들을 대거 채용한 거죠. 왜 숙련공을 쓰지 않죠? 제가 박재성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이라크의 미래는 이라크 젊은이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초보자들로 어떻게 거대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서구 기업들의 방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장비 임대를 거부하고 기술 정보를 차단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곧 한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언론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하나건설 벌써 난항. 예상된 실패. 이라크의 잘못된 선택. 심지어 우리 정부 관료들도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라마단 기간에 이라크 직원들과 함께 단식하는 모습, 이프타르를 나누며 웃는 광경, 서툰 아랍어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려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하산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섭씨 52도를 기록한 한낮, 모두가 오늘은 쉴 것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라크 직원들과 함께. 미쳤어요. 존 윌리엄스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그들은 미친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겁니다. 첫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건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척을 보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미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라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땀 흘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산의 말이었습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이 놀라움으로, 의구심이 관심으로, 적어도 그들은 진심이다.
알자지라의 아흐메드 칼릴이 방송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나건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2달째,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제가 박재성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PC 공장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도시 전체를 지을 겁니다. 저는 건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시도인지는 알았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규모의 PC 공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신도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박재성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분당, 일산, 판교 모두 이 방식으로 만들었죠. 서구 기업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사막에서 PC 공법이라니. 존 윌리엄스가 조롱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곳에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라크 직원들의 전통 지식을 활용했죠. 상무님, 대추야자 잎으로 차광막을 만들면 어떨까요? 젊은 기술자 칼리드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그 의견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기술과 우리의 전통 지혜가 만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콘크리트 품질이 유럽 기준을 넘어섰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독일 호우티프의 한스 밀러가 시찰 와서 경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건설은 현장에 기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가르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말을 서툴게나마 구사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저도 이제 전문가입니다.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자격증을 보여줬습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PC 부재가 생산되었고 건설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죠. 하루에 집 한 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해 여름 첫 번째 주거 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100가구가 들어갈 아파트였죠. 준공식 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건설에 참여한 이라크 노동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가 지은 집이야? 한 아이가 건물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었죠. 이것이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까? 총리가 시찰 와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라크인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방법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가 우리 사막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었죠. 우리는 도시를 만드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제 숙련공이 된 하산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말입니다. 실제로 비스마야는 달랐습니다. 녹지 공간, 학교 부지, 병원터, 상업지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이것이 진짜 도시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우리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모스크 부지를 중심에 배치하고 전통 시장 공간도 마련했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만족해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공법으로 공사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비용도 30% 절감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PC 공장에서 일하는 7,500명의 이라크인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서구 기업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생각했군요. 정말로 한국은 분당의 기적을 우리 사막에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기적이었죠. 전쟁의 상처로 희망을 잃었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으니까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한 노인이 건설 현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닥쳐올 거라는 것을. 이라크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남하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그다드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은 즉시 철수하라. 각국 대사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그다드는 탈출 행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서구 기업들이 앞다투어 떠났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벡텔의 존 윌리엄스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빨리 떠나세요. 플로어도, 호우티프도,
모든 서구 기업이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되었죠. 저는 비스마야 현장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나건설도 당연히 떠났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부위원장님, 한국인들이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한국팀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박재성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약속했잖습니까? 비스마야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IS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함께 일하는 7,500명의 이라크 직원들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기로 했다는 거였죠. 80%가 남기로 했습니다. 박재성 상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비스마야의 이라크 직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한국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자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직원들도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보안팀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해 한국팀에게 알려줬죠. 걱정 마세요. IS는 우리의 적이기도 합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정부도 특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죠. 하나건설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라. 국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앞다투어 보도했죠. IS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은 유일한 외국 기업, 한국의 하나건설. 한 CNN 기자가 박재성 상무를 인터뷰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합된 모습을 보였죠. IS가 파괴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건설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라크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한국 팀과 이라크 팀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위험을 감수했죠. 라마단 기간에는 한국인들도 함께 단식했습니다. 이프타르 시간이 되면 모두 모여 식사를 나눴죠. 당신들은 무슬림보다 더 무슬림 같아요. 한 직원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라크 전체에 희망을 줬습니다. 한국인들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가 되었죠. 심지어 일부 피난민들이 비스마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IS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건설은 5천 가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돌아온 서구 기업들이 경악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낸 겁니까? 박재성 상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라크 친구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도 이기는 신뢰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박재성 상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보여준 용기가 더 위대합니다. 이후 비스마야의 기적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했죠. 하나건설과 이라크 국민이 보여준 것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은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스마야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으로 지어진 희망의 도시였죠. 콘크리트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뢰라는 것을 한국인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여름은 이라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IS가 번개처럼 영토를 확장하며 바그다드를 위협했죠. 매일 아침 뉴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IS, 티크리트 함락, 라마디 위기, 팔루자 공격, 임박, 외국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린존은 텅 비었고 국제공항은 탈출 행렬로 가득했죠. 그런데 비스마야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쳤습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해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는 거죠? 박재성 상무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떠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가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7,500명의 이라크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에게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떠나면 그들의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이라크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킬게요.
하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형제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니 우리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안 대책도 특별했습니다. 이라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했죠. 제 사촌이 모술에 있습니다. IS 동향을 알려줄게요. 우리 마을 청년들이 야간 경비를 서겠습니다. 비상시 대피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인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수당도 거부했죠. 위험수당은 무슨, 우리는 가족인데, 한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의 진척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죠. IS에게 지지 않겠다. 이것이 모두의 의지였습니다. 어느 날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이라크 직원의 고향이 IS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였죠. 모두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지원금을 전달했죠. 고맙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여기서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취재를 왔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기자가 한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무섭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피어난 우정, IS도 막지 못한 신뢰, 정부의 지원도 각별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전화했죠. 하나건설은 이라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필요한 것은 뭐든 말씀하세요. 특수부대가 파견되어 현장을 보호했고 군용 헬기로 긴급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호막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한 부족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준 일자리로 우리 젊은이들이 IS에 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비스마야 주변은 IS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강했기 때문이죠. 공사 현장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죠. 여기는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건설은 그들도 고용했습니다. 숙련공이 아니어도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받아들였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 극복해야죠. 박재성 상무의 철학이었습니다. 라마단이 되자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식에 동참한 거죠. 형제들이 굶는데 우리만 먹을 수 없죠.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프타르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이라크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김치 좀 드셔보세요. 이라크 케밥도 맛있어요. 웃음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IS의 위협도 이 화목함을 깰 수 없었죠. 겨울이 오자 IS가 최대 세력을 자랑할 때도 비스마야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고 PC 공장은 풀가동되었죠. 우리가 하루에 집 한 채를 짓는다면 IS는 하루에 얼마나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하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건설이 파괴보다 강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오히려 전환점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맺어진 신뢰는 그 무엇보다 단단했죠. IS는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 이라크 직원의 말이 모든 것을 대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연대, 그것이 IS의 그림자를 이긴 진짜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비스마야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쟁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이었죠. 정말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새 아이의 엄마 자흐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받는 가족은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알리 가족이었죠. 알리는 IS의 공격으로 모술에서 피난 온 교사였습니다. 아내와 내 자녀가 2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다고 했죠. 자, 여기 당신 가족의 새집 열쇠입니다. 박재성 상무가 직접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알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알라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집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야? 막내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식 온돌 바닥, 이라크 전통을 살린 창문, 넓은 부엌, 꿈만 같아요. 자흐라가 부엌을 쓰다듬으며 또 울었습니다. 진짜 부엌이 있다니.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직원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기본 생활용품과 함께 한국 전통 선물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알리가 물었습니다. 복조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들어갈 때 복을 기원하며 걸어둡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입주민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어서 수십 가족이 차례로 입주했습니다. 각각의 사연이 가슴 아팠죠. 팔루자에서 온 은퇴 군인 마흐무드는 말했습니다. IS와 싸우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 희망을 얻었어요. 바그다드 빈민가에서 온 과부 파티마는 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테러로 죽은 후 3년을 떠돌았어요.
이제야 정착할 수 있게 됐네요. 모든 입주민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서로를 축하했죠. 이웃님, 잘 부탁드려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이라크 직원들이 함께 준비한 환영 행사였죠.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되었습니다. 한국 떡과 이라크 전통 과자가 나눠졌죠. 이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사니 건설에 참여한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몇몇은 직원들을 껴안으며 울었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집을 주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한 젊은 이라크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튼튼하니 안심하세요. 저녁 무렵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비스마야 신도시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죠. 불이 켜졌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켜는 불빛이었습니다. 발코니로 나온 입주민들이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백 개의 창문.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죠. 박재성 상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9만 9천 가구가 더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오늘이 그 증거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노래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졌죠. 1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이에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첫 입주를 지켜본 다른 난민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곧 들어갈 수 있겠죠?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친구들이 매일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스마야의 불빛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준 선물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죠.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건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폐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에 희망을 심는 것.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진정한 건설의 의미였습니다. 첫 입주민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입주 이후 비스마야는 날로 변화했습니다. 매주 수백 가구가 새로 입주했고 도시는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죠. 그 해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 헤비타트가 비스마야를 분쟁 지역 재건의 모범 사례로 선정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건설, 그리고 난민들에게 희망을 준 프로젝트. UN 특별보고관의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였죠. 이라크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시리아, 예멘, 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이 시차를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의 증거는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새로 문을 연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비스마야 초등학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일부 도입했습니다.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까지 갖춘 현대적 시설이었죠.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배운대요. 학부모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상업지구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죠.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모술에서 온 상인 유세프가 기뻐했습니다. IS가 모든 걸 빼앗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팀은 상인들에게도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진열 방법,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매출이 2배가 됐어요. 한 가게 주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병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파견되어 현지 의사들과 함께 일했죠.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젊은 이라크 의사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축제도 여는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마을 일을 결정해요. 주민 대표 칼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음악 공연, 시낭송, 아이들의 연극까지 전쟁 전보다 더 활기차요. 한 주민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팀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아리랑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이런 교류는 자연스럽게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귀국할 때마다 공항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형제여, 꼭 다시 와요. 이라크 직원들이 포옹하며 작별했습니다. 얼마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하나건설에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를 발주한 것입니다. 비스마야의 성공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총리의 직접 요청이었죠.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신도시를 원합니다.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 부유한 쿠웨이트까지 서구 기업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건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벡텔의 새 CEO가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비스마야 1만 가구 완공 기념식이었습니다. 만 가구라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6만 명이 새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기념식에는 입주민 대표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죠. IS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준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한국팀 전원이 무대로 초대받았습니다. 샤크란, 샤크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외쳤습니다. 박재성 상무를 비롯한 한국 팀원들이 눈물을 흘렸죠. 한 어린이가 무대로 올라와 박재성 상무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아저씨가 지어준 우리 집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림 속에는 행복한 가족과 예쁜 집, 그리고 한국과 이라크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스마야 전체에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마다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이라크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있는 곳. 박재성 상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는 그저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라크 국민들이 만든 기적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신뢰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밤 비스마야의 만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무너진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집을 짓고 신뢰와 사랑으로 마음을 지었죠. 희망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스마야는 더 이상 난민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6만 명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진짜 도시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국제 건설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 대상이 되었고 유엔은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죠. 전쟁 중 진행된 가장 성공적인 재건 프로젝트, 세계은행 총재의 평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K 신도시 열풍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스마야 같은 도시를 원한다. 시리아 재건 담당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서 보여준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멘, 리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이 한국의 재건 모델에 희망을 걸었죠. 하나건설은 이제 중동 건설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벡텔, 플루어, 호우티프가 앞다투어 제안했죠. 존 윌리엄스는 은퇴 전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비스마야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건설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라크 정부는 비스마야의 성공에 힘입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신도시를 더 건설하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함께 총 40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건설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비스마야 출신 청년들이 건설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도시 건설에 참여했죠. 비스마야에서 배운 걸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 하산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칼리드는 PC 공법 전문가가 되어 강의를 다녔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기술을 이라크 전역에 알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성들의 변화도 눈부셨습니다. 파티마는 이라크 최초의 여성 건설 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건설이 기회를 줬기에 가능했어요. 비스마야는 교육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한 이라크 건설기술 대학이 설립되어 매년 1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죠. 이제 이라크도 건설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국제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프롬 데저트 투 오프 더 비스마야 미러클이라는 영어로 제작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비스마야 5만 가구 달성 기념식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와 함께 신도시를 둘러봤죠. 이것이 진정한 상생협력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30만 주민이 환호했습니다. 기념식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스마야를 평화와 희망의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겠습니다. 이라크 문화부 장관의 선언이었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시, 적대가 아닌 협력으로 만든 도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박재성 상무는 이제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죠. 비스마야의 성공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국민의 불굴의 의지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여전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저녁 축제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춤을 추는 이라크 소녀들,
이라크 전통 춤을 추는 한국 청년들.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한국어와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한국과 이라크 국기 모양의 불꽃이 나란히 피어올랐죠. 와, 30만 명의 함성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스마야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증거였고 협력의 모델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비스마야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서로를 믿고 함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과 이라크가 사막 위에 쓴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폐허 위에 핀 희망, 비스마야 신도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00억 달러, 10만 가구, 60만 명,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IS의 총구 앞에서도 떠나지 않은 용기,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열정, 그리고 국경과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K-파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감동을 드렸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한국의 이야기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의 저력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